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사망자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동 대책반을 꾸려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앞으로 2주 동안 더 연장됩니다. 오늘부터 17일까지 5명 이상 사적인 모임이 금지됩니다. 오리에 이어 닭사육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벌써 10번째 고병원성 AI가 확진됐습니다. 농어촌공사의 배수 개선 사업 현장에서 바닷물이 유입돼 농민들이 큰 피해를 봤지만 적절한 보상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하루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광주시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 사망자 발생과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합동 대책반을 꾸려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광주 광산구 효정요양병원 앞에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병원 안에 있는 고령의 환자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창밖의 상황을 살피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가족과 지인들은 챙겨온 옷가지 등을 맡겨두고 발길을 돌립니다. 아무도 없고 그래서 딸인데 내가 신경도 없고 그래서 저녁끼리 한번 먹으려고. 일부 가족들은 병원 측의 대응이 소홀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빨리 이거 하라니까요. 얼마나 답답해. 나 지금 강원도 살고 있는데 왜 여기까지 내려가냐고요. 효정요양병원에서는 이틀 새 무려 62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요양보호사 등 직원 7명이 확진된 데 이어 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들까지 한꺼번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병원에는 환자와 직원 등 440여 명이 생활하고 있어서 추가 검사 결과에 따라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미 확진된 환자들을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이송 조치하는 한편 병원 내 밀접 접촉자들을 분리 이동 조치했습니다. 같은 병실 내에 확진으로 밝혀지지 않은 음성으로 확인된 환자들은 2층에서 구간을 분리해서 별도의 공간으로 다시 재배치를 했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의 경우 면회가 금지되고 외부인 출입이 통제됐던 상황. 방역당국은 아직 구체적인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해당 병원이 행정명령을 어겼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고발, 과태료 부과, 운영 중단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광주의 코로나 확진자가 일일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고령 환자 비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광주시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진단검사를 이번 주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하기로 하고 검사 대상도 요양과 정신병원뿐만 아니라 양로시설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남 지역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진도, 광양, 순천 등지에서 주말 휴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특히 순천 등 전남 동부권에서는 새해 들어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 18명이 더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종교시설을 방문하고도 역학조사를 회피한 확진자와 행정명령을 위반한 교회 등을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주 동안 더 연장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오늘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 5명 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 대책 시행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5명 이상 예약을 하거나 동반 입장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추위는 여전합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안팎으로 어제만큼이나 추운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일시적으로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 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낮부터는 한기의 영향이 강해지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겠는데요. 한눈에 보시더라도 기온이 크게 낮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 아침이면 광주의 기온이 영하 13도 안팎까지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농어촌공사가 배수 개선 사업을 하는 현장에서 인근 변온들이 바닷물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확량은 예년의 절반도 건지지 못했는데 보상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농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60년 넘도록 같은 땅에서 벼농사를 지어온 윤영숙 씨. 한 해 40kg 기준 7, 80가마니를 수확해온 윤 씨는 올해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32가마니를 수확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나마 수확한 벼들도 알곡이 여물지 않으면서 한 가마니마다 10,000원 이상씩 손해를 봤습니다. 지난 7월 농어촌공사가 배수 개선 사업을 하면서 닫아놓은 배수문이 열려 바닷물이 논으로 밀쳐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난논 이거 1,200톤 이거 벌고 있는데 이거 보상도 안 해주고 지금 농협에 농약값도 못 갚고 있고 그래요. 침수 피해를 줄인다며 지난 2017년 시작된 옥동지구 배수 개선 사업. 배수문을 확대 신설하고 배수장과 배수로를 만들어 농사를 돕기 위한 공사였지만 폐쇄하기로 한 기존 배수문에 통나무가 끼면서 거꾸로 바닷물이 논으로 유입된 겁니다. 그게 와가지고 손에 이제 박힌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바닷물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농경지에 침수가 된 거죠. 때 아닌 바닷물 피해를 입은 농가는 20여 곳, 피해 면적만 20헥타르에 이릅니다. 농어촌공사는 해남군, 시공사와 보상 주체를 두고 협의가 길어진 데다 또 손해사정인이 산정한 피해율에 농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면서 보상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럼 보상을 누가 할 거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정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조금 시간이 좀 걸렸어요. 농어촌공사 해남 완도지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상을 마치겠다고 밝혔지만 농민들은 염해 피해를 입은 만큼 내년 농사도 장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 진척도가 16%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재해복구가 진행 중인 도로와 하천,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은 2,000여 곳으로 집계된 가운데 현재까지 복구가 끝난 곳은 325곳이고 1,300여 곳은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장마철 이전까지 원상복구를 완료하고 항구적 복구가 필요한 현장은 늦어도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특별수사를 벌인 결과 86명을 검거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불법 촬영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혐의로 14명을 구속하고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구입한 혐의 등으로 7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18명은 이른바 N번방 등 모바일 채팅 대화방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고 피의자 중 82%인 70명은 통신매체 접근성이 높은 10대에서 20대였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일부 정부 부처의 장관을 교체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도 교체했는데요. 개각 이후의 전국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연말에 청와대 참모진을 교체하고요. 또 2차례에 걸쳐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쇄신을 염두에 둔 걸로 봐야 될까요? 예, 사실상 민정 라인의 그 경지를 뜻하는데요. 네. 지난번 연말에 윤석열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곧바로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사정 라인을 책임을 지는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비서실장까지 모두 일괄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특히 새로 임명된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친정체제 강화, 정권 말기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풍경입니다. 특히 새로운 민정수석은 김앤장 출신으로 김진욱 지금 공수처장과 같은 집안 출신이고요. 그리고 그 대검에 있는 조남관 차장과는 같은 국정원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조화를 나타낼지 한번 기대가 됩니다.
네, 아무래도 여러 부처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바로 법무부 장관일 텐데요.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고 한다면 검찰 개혁 그리고 검찰총장과의 갈등 문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사실 추미애 장관이 임명이 됐던 지난 1년간은 강경 대치가 이어졌었는데요. 박범계 후보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매우 두터운 사람입니다. 그 강경 일변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숨 고르는 타임이 좀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박상기, 조국, 추미애, 박범계까지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모두 비검찰 출신 그 법무부 장관을 4명이나 겪는 좀 특이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워낙에 친분이 깊다 보니까 오히려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범계 후보자에게 그 검찰의 생리와 조직은 이렇다라고 오히려 사상권과 대립을 하면서 가르치는 형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도 지명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쉽게 통보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서는 뭐 재산 누락이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지금 측면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김진우 그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적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비리는 없기 때문에 청문회 통과 자체는 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는데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좀 막판까지 경합을 벌였던 이건희 전 검사장의 좀 지명이 좀 아쉬웠던 측면이 있는데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굉장히 강직했던 분인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청문회 풍경은 이럴 것 같습니다. 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은 없겠지만은 김진우 그 공수처장 후보자에게 정파를 초월한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수 있느냐 이런 다짐을 받아내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와 풍경이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후보 추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법적 대응 절차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게 변수가 되진 않을까요? 예,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절차에 대해서는 지난 29일 야당 추천위원들이 퇴장을 한 상태에서 지금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졌다는 그 절차적인 문제를 이제 삼고 있는데요. 마침 그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해서 앞으로 오는 7일 날 그 신문이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있어서는 야당이 비토권이 삭제되는 법 개정이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난 그 윤석열 검찰총장과 같은 그런 효력정지 처분이 인용될 거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4월에는 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습니까?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막판 승패를 가를 최종 변수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네, 지금 안철수 등판 이후에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군이 출마 선언이 다소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번 시장 선거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 안철수냐 아니냐 지금 이 국면으로 정리가 좀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의 속내는 이럴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이 돼도 좋고 만약에 안 되더라도 본인이 그 국민의힘 야권 후보에게 그 후보자 자리를 양보를 하더라도 만약에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이 패배를 했을 때 본인은 책임이 없다. 오히려 그 서울시장 선거 패배론으로 야권 재편이 이루어질 때 본인이 조건 없는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 야권 재편에서 본인이 깃발을 들겠다. 이런 속셈까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누구 말대로 안철수 초록색 주머니도 썼고 그 주황색 주머니도 썼고 파란색 주머니도 썼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색깔인 빨간색 주머니로 치르는 선거입니다. 어떤 파괴력을 보일지 한번 기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부 개각 이후 전국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08년 장흥 어민들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산김 양식을 선언했었는데요. 지금 장흥 해역에서는 안전한 먹거리로 자리 잡은 무산김 수확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김양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른 새벽 장흥 회진면 앞바다. 바닷물을 튀기며 김을 뜯어내는 채취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어민들의 손놀림도 점차 바빠집니다. 수확하고 있는 김은 산을 쓰지 않은 친환경 무산김입니다. 손이 많이 가지만 장흥에서는 염산이나 유기산을 사용하지 않고 김발을 햇빛에 노출시키는 친환경 방식으로 무산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산을 치고 뭐 그렇게 하면 김은 깔은 좋고 하겠지만 우리가 무산김을 지키면서 엄청나게 어민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장흥 지역 무산김 생산 허가는 140여 곳, 면적은 3,500헥타르에 달합니다.
김 양식에 산을 사용하지 않자 장흥해역 바다 생태계가 되살아나면서 각종 어패류와 낙지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을 썼다면 김 양식어장 주위에 낙지가 오지 않습니다. 이래서 무산김은 생태계도 살리면서 소비자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유기식품입니다. 친환경 김이란 이미지가 확산되면서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납품은 물론 미국과 홍콩 등으로 수출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산 11년째인 장흥 무산김이 착한 김으로 알려지면서 안전한 먹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오리에 이어 닭 사육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무안군 청계면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는 지난 1일 닭이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긴급 검사가 이뤄졌고 H5N8형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 농장의 7만 7천여 마리의 닭과 3km 반경의 6만 마리 규모의 다른 닭 농장에서는 예방적 살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지난달 이후 모두 10곳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됐습니다. 광주 인공지능 특화 데이터 센터가 최종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착공 절차에 들어갑니다. 광주시는 인공지능 집적단지의 핵심 시설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운영을 사업자로 NHN 주식회사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안에 착공하는 이 데이터 센터는 총 사업비 923억 원을 투입해 새싹 기업과 중소 중견기업, 연구기관 등이 인공지능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시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광주 도심의 차량 속도가 오는 4월부터 시속 30에서 50km로 제한됩니다. 광주시는 오는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앞두고 표지판과 노면 표시 등 교통시설물 설치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왕복 5차로 이상인 시청로와 왕복 4차로 이상인 월드컵로 등 83개 구간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에서 50km로 하향 조정됐고 시속 30km로 하향 조정되는 구간은 오는 3월 말까지 교통시설물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1,420억 원 규모의 지역 특화형 관광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총 사업비의 78%인 1,114억 원을 바다와 걷는 길이 연계된 관광 사업에 투자하고 역사와 인문 자원을 활용한 관광 자원 개발, 관광 약자 편의시설 개선 등에도 각각 100억 원씩 이상씩 투입할 계획입니다. 영광 불갑사 관광지, 진도 녹진 관광지에서는 노후 관광지 재생 사업이 추진되며 비대면 관광 수요를 위한 자연관찰 탐방로 사업도 곳곳에서 실시됩니다.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전라남도의 신임 감사관이 외부에서 채용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11월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 공개 모집을 실시했지만 내외부 각각 2명씩의 응시자 가운데 적격자가 없었고 지난달 재공고를 거쳐 끝내 1명이 인사위원회에 추천됐습니다. 외부 인사가 전라남도 감사관으로 임용되는 건 2014년 이후 6년여 만으로 그동안 전라남도의 개방형 감사관 공모는 응시자가 적어 불발되면서 결국 내부 인사로 채워왔습니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박성춘 공남예 씨가 10만 원, 가사문학면 전국 1, 2에서 10만 원, 전국 1위에서 10만 원, 가사문학면 농업경영회에서 10만 원, 장성군 장성읍 수산 1, 2 주민들이 10만 원, 영천 1위 주민들이 10만 원, 유탕 1, 2 주민들이 15만 원, 유탕 1위 주민들이 15만 원, 유탕 1, 2 청년회에서 10만 원, 유탕 3, 2 주민들이 10만 원, 대창 1, 2 주민들이 25만 원,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1구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용봉 2구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용봉 1구마을 주민들이 15만 원, 신전 1구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담양읍 박정래 씨가 10만 원, 나라마트 대표 김현희 씨가 20만 원, 강쟁 1위 주민들이 15만 원, 능주 1급 정비공업사에서 10만 원, 능주면 옥경식품에서 10만 원,
만인 1위 주민들이 5만 원, 황토와 참숯 문성필 대표가 10만 원, 남도명가 최현자 대표가 10만 원, 황금추어탕 이인영 대표가 10만 원, 삼성약국 심정식 대표가 1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출근길 추위는 여전합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안팎으로 어제만큼이나 추운데요. 오늘 낮에는 기온이 일시적으로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낮부터는 다시 북쪽 한기의 영향이 강해지면서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기온이 크게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금요일 아침이면 광주의 기온 영하 13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오늘 날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좋은 수준으로 먼지 걱정도 없겠는데요. 오전 중에는 가시거리 1km 안팎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부터는 또다시 눈비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직 지난주에 내린 눈이 채 녹지도 않았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도 내내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내일은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1cm 안팎의 눈 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광주 현재 기온 영하 2도 안팎으로 올라 있습니다. 장성은 영하 6도 안팎, 담양에서는 영하 5도 안팎의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5도에서 6도 분포로 오르면서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습니다. 목포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안팎으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 6도로 예상되고요. 곡성에서는 영하 8도에 가까운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가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후반으로 갈수록 눈 소식과 함께 추위가 강해집니다. 추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일리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